임플란트 하고 나서 사실 술, 담배는 안 하실수록 가장 좋죠.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원장님 몇 달 동안에 그렇게 오래 참기는 정말 힘들어요. 이 술, 담배 최소한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? 이 전자담배는 안 되나요?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술은, 담배는 동안만큼은 꼭 참아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임플란트가 어떻게 뼈랑 붙는지, 그래서 술과 담배가 왜 안 좋은지, 그리고 언제까지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지, 또 여기까지만은 꼭 지켜주셔야만 하는 최소 기간, 이런 것들을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7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. 일단 이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원리부터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. 임플란트는 이 나사를 그냥 뼈에 박는 치료가 아닙니다.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그 주변에 피가 차게 되고요. 그 피를 타고 이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, 혈관과 재생 물질들이 생성되게 됩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표면 사이사이로 이 뼈가 자라 들어오면서 단단히 붙는 것, 이걸 우리는 골유착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처음 6에서 8주, 즉 약 2달 정도입니다. 이때 방해가 되면 이 임플란트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 치유 과정에 있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이 술은 왜 문제가 될까요? 이 술이 안 좋은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면역력 저하. 이 술을 드시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. 특히나 이 임플란트와 뼈이식 같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 감염이 생기게 되면 해당 부위의 뼈가 그대로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. 비싼 뼈이식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출혈 문제입니다. 이 술 드시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죠. 바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인데요. 이로 인해서 이 수술 부위에 피가 몰리면서 이 밤중에 출혈이 과다하게 생겨서 응급실에 가셔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약과의 상호작용인데요. 이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대부분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하시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술을 같이 드시게 되면 간과 신장에 큰 무리가 가게 되죠. 특히나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술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술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 이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최소 1에서 2주 동안은 금주,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 조건입니다. 가능하다면 4주 이상을 권장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최소 기준은 2주 정도가 되겠고요. 물론 그 이후에도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. 이 담배 같으신 경우는 사실 술보다 훨씬 위험합니다. 이 담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혈관 파괴와 혈관 수축인데요. 임플란트는 이 피가 잘 공급돼야지만 붙을 수 있는데 담배는 이 피가 통할 수 있는 길을 아예 꽉 막아버립니다. 아무리 비싼 임플란트를 쓰셨더라도 이 피가 가지 못하면 임플란트는 붙을 수가 없는데요. 특히나 위험하신 경우는 이 위쪽 어금니 부분 임플란트를 하셨을 경우에 이 상악동 거상술과 뼈 이식을 하셨다면 이때 흡연을 하시게 되면 이 담배 연기가 코 쪽 공기주머니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이 실패율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담배는 언제까지 참으셔야 할까요? 일단 가장 위험한 시간은 바로 수술 직후부터 48시간 이내입니다. 이 시기에 흡연을 하시게 되면 이 피딱지가 형성 방해, 그리고 상처가 벌어짐, 출혈이 지속될 수가 있고요. 이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. 때문에 이 48시간은 흡연을 절대 피하셔야 하는 구간이 되겠고요. 그 이후에는 최소 2에서 3일은 반드시 참기, 가능하면 최소한 일주일, 그리고 2주일까지 되면 좀 더 안전하고요. 4주 정도면 안정성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. 가장 권장을 드리는 것은 최소 6에서 8주 정도, 즉 이 2달 정도의 기간이 이 임플란트가 뼈랑 가장 잘 붙을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. 이 정도 기간까지는 정말 꼭 참아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그렇다면 운동, 식사, 사우나 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먼저 운동 같으신 경우는요, 이 가벼운 산책은 괜찮습니다. 하지만 헬스나 격한 운동이나 숨차는 운동이라면 최소 한 주 정도는 피해 주시고요. 왜냐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출혈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우나나 찜질 같은 경우는요, 최소 한 주 정도는 금지를 부탁드리고요.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 뜨거운 열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. 이 식사 같으신 경우는요, 임플란트 수술 부위로 단단한 음식은 피해 주시고요. 구체적으로는 이 갈비, 오돌뼈, 얼음, 깍두기 등을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임플란트하고 바로 술, 담배 했는데도 멀쩡한 사람 많던데요. 이 술, 담배 하게 되면 임플란트 무조건 실패하는 건가요? 이 수술 당일에 담배 피웠다, 바로 술 마셨다, 근데도 5년, 10년 넘게 잘 쓰고 있다, 이런 사례들 실제로 존재합니다.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성공 확률은 떨어지고 이 염증 확률이 올라가고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중요한 팁은 이 초기 단계일수록 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. 단순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의 요소들을 최대한 늦추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럼 술은 대체 언제부터 마실 수 있나요? 이 절대적인 금주 기간은 이 수술 당일부터 최소 7일 정도가 되겠고요. 이 시기는 이 출혈, 붓기, 염증, 통증 모두 술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다만 실밥 제거 후에 이 출혈, 통증, 붓기가 없다면 이때부터 소량 음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. 하지만 뼈 이식을 같이 하셨다면 이 기준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. 이 담배는 어떤가요? 하루에 한두 개 피도 안 되나요?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한두 개 피우시는 분과 하루 한 갑 피우시는 분의 이 임플란트 실패율 차이가 비슷합니다. 즉 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연이 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.
이 전자담배는 괜찮나요? 이 일반 담배보다는 타르 함량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낫긴 하지만 이 전자담배도 이 니코틴 자체가 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치유를 방해합니다.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을 같이 했다면 이 기준이 달라지나요? 네, 이 뼈이식이 들어간 경우는 이 수술 범위가 대체로 넓고 염증에 더 민감하며 이 실패 시에 재수술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술, 담배, 격한 운동 모두 일반적인 식립 경우보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 네, 헬스, 달리기, 복싱, 주짓수, 이 검도, 인터벌 러닝 이런 운동들의 공통점은 이 혈압 상승 그리고 충격, 압력 변화 등입니다. 그래서 이 최소한 실밥 제거 전까지는 이러한 고중량의 격한 운동은 꼭 피해 주시고요. 이 가벼운 산책 정도만 권장합니다. 특히나 이 위쪽 상악동 부분을 수술하신 경우에는 이 압력 변화가 생기는 운동은 훨씬 더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빨대, 커피, 우유, 탄산 괜찮나요? 이 핵심은 하나입니다. 뭔가를 이 빨대로 빨아들이는 동작은 피해 주시고요. 다만 이 컵으로 조심스럽게 드시는 것은 가능합니다. 오늘 내용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술은 최소 1, 2주는 금주, 그 이후에도 과음은 피해 주시고요. 담배는 6에서 8주는 절대 금연. 물론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완전 금연해 주시면 더 좋겠죠. 이 운동과 사우나는 1주 정도는 자제. 이 시기를 잘 넘기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실패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. 임플란트 치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거나 또는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다음에도 편하게 영상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17년차 치과의사 장효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